재무 보는 법? 그것 좀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자 봐보자고요. 일단 에코프로 BM 요런 걸로 봐볼까요? 화제의 종목이니까. 자 뭐 재무 보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종목 분석을 가서 여기 재무 분석을 가가지고 우리가 이 포괄 손익을 봐보면 그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과연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할까요? 계속 내려갈까요? 당연히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 있겠죠. 그 다음 성장하는 기업은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단기 순이익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포괄 손익을 봤을 때 이 매출을 보는 거예요. 이 매출이 해마다 증가하는 기업인지 봐봐요. 에코프로 어때요? 2018년 5,800, 19년 6,100, 20년 8,500, 21년 14,000, 22년 53,000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보이죠? 5년 동안 10배가 올라갔죠. 그쵸? 매출액이. 영업이익도 봐보면 500억이었던 게 3,800억 폭발적으로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368억이던 게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러면 우리는 재무제표 볼 때 기본적으로 뭘 본다? 이런 포괄 손익을 봤을 때는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는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는지, 단기 순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는지 이런 요소를 봐봐라. 그 다음 재무 상태표,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재무 상태표 이런 거를 봐보면 자 성장하는 기업은 어떻겠어요? 자산은 당연히 늘어날 거고 부채는 유지가 되거나 자산과 부채가 같이 늘 수도 있는데 자 제일 좋은 거는 자산이 느는데 부채가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두 번째는요. 자산이 느는데 부채가 현상 유지인 게 두 번째겠죠. 세 번째는 자산이 느는데 부채가 느는 거예요. 근데 부채가 소폭 늘고 자산이 많이 느는 게 좋은 거겠죠. 예를 들어서 부채가 500억이 늘었어요. 근데 자산도 500억이 늘었어요. 이런 건 뭐냐면 기업이요. 대출을 받았다 보시면 돼요. 대출을 받으면 법인기업은 그거를 자산과 부채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가 비슷한 비율로 늘었다? 이거는 그냥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구나.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라고요? 자산은 느는데 부채가 주는 게 원래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요걸 봐보자고요. 에코프로 BM 봐보면 자산이 4,600억이던 게 6,500억, 7,900억, 1조 4천, 3조 3천 이렇게 늘고 있죠. 그 다음 부채를 봐봐요. 부채가 3,039억이던 게 1조 8천으로 많이 늘었죠. 6배 늘었죠. 자산은 6배. 비슷하네요. 자산과 부채 늘은 게 비슷해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그러면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게 좋겠죠. 당연히. 자산이 3조 3천, 부채 총계가 1조 8천. 그러면 자산과 부채로 봤을 때 자산이 확실히 더 많구나라는 게 보이죠.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볼만한 게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유동자산이라 표현을 하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 한 달인가 세 달인가 그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채보다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보다 보면 가끔 있어요. 근데 주가는 저평가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재무를 분석하는 걸 기본적 분석에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펄을 많이 봐요. 주가 수익률이거든요. 이 주가 수익률이 뭐냐면 흔히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몇 년 안에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볼 때 펄을 보는데요. 보통 저평가된 기업은 퍼 10 이내를 저평가됐다 보고요. 15 정도도 저평가 기업으로 많이들 봐요. 근데 얘를 보니까 퍼가 148이에요. 이 얘기는 내가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원금을 회수하기까지 148년이 걸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엄청난 고평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시가총액이 얼마? 41조 2천억이에요. 자, 과연 여러분이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 현대차랑 봤을 때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41조 3천억인데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현대차보다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기업이 맞아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에코프로 BM은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이런 시가총액 이런 것만 비교해봐도 쉽게 알 수 있죠. 얘가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업은 돈을 잘 벌고 있는 게 맞아요. 성장하는 기업도 맞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이 맞는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요. 유노 에코프로 BM? 유노 현대차? 뭘 알까요? 현대차를 알지 에코프로 BM을 누가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엄청나게 거품이 껴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까 퍼가 몇이라고요? 148이죠. 현대차 볼까? 퍼가 5.98이에요. 아까 10 이내가 뭐라 했죠? 10 이내가 대부분 저평가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 대비로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 평가를 볼 때 이 PBR이라는 걸 봅니다. 만약에 PBR이 2예요? 그러면 얘 자산은 1조인데 주식을 다 합쳐보니까 시가총액이 2조가 나오더라. 그러면 PBR이 2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얘 현재 자산은 1조예요. 다 합쳤을 때 현재 자산은 1조인데 시가총액 다 해보니까 2조가 나와. 그 얘기는 자산 대비로 2배 이상 고평가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현대차를 보면 PBR이 1 이하죠. 그 얘기는 현대차 자산이 1조인데 얘 시가총액은 6천억 밖에 못 나타내고 있다. 그 얘기는 현대차는 저평가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봐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볼까요? 29.46. 얘가 갖고 있는 자산은 1조인데 시가총액은 얘를 29조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1억인데 근데 나는 허세가 가득이어가지고 티셔츠도 루이비통, 뭐 바지도 뭐 루이비통, 신발은 뭐 샤넬 막 이런 식으로 입고 다니는 거야. 내가 그 사실 내 자산은 1억밖에 안 돼. 근데 막 시계도 무슨 뭐 파텍 필립, 야씨 자산을 거의 옷에 다 때려 박은 거죠. 그리고 뭐 차는 벤틀리 막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야 저 친구는 자산이 그래도 한 30억은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거품이 엄청 껴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포인트는 재무제표를 볼 때 가장 기본을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매출이 증가하는지, 영업이익이 늘어나는지,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지. 특히 여기서 포인트는 5년 이상을 보는데 해마다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는지. 특히 매출은 속이지를 못합니다. 영업이익부터는 재무제표를 손을 대서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제외하고 나온 게 영업이익이죠. 아까 제가 매출은 못 속인다 했잖아요. 이게 법인 회사를 운영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법인은요 카드로 긁으면 카드 명세서가 다 지키죠.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물론 법인도 어느 정도 그 매출 부분을 누락시키는 방법은 있어요. 대표자의 가족 통장을 이용해서 거기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누락시키는 방법은 있는데 대부분이 탈세입니다. 그거는 탈세여서 걸리면 이제 그만큼 세금을 뱉어내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합법적으로 했을 때는 법인은 어지간해서 매출을 못 속여요. 근데 영업이익부터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조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느는 게 중요하긴 한데 첫 번째 매출이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하는지, 그것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한지, 또는 경쟁기업 대비로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한지, 이거를 잘 보세요. 매출을.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는지.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자산과 부채라 했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자산은 늘고 부채는 해마다 주는,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PBR은 1 이하가 저평가 기업입니다. 그러면 1보다 높으면 투자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1 이하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퍼는 뭐라 했죠? 주가 수익률. 이거는 못해도 15 이하, 10 이하면 더 좋고 15 이하를 가치 투자 개념에서는 선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 지표를 봤을 때 영업이익률은 10 이상 나와주는 게 그래도 대부분 좋은 기업으로 봐요. 근데 그거는 산업마다 달라요. 산업별로 비교해보는 게 좋은데 대체로 10 이상을 좋다고 많이 보고 있고, 순이익률도 최소 5 이상 나오는 거를 좋다 보는데, 근데 이거는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산업마다 다르다.
ROE 같은 경우는 15 이상을 좋다 보는데 기업의 성장률을 볼 때 ROE를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안정성 부분 봤을 때 이런 유보율 이런 것도 가만히 볼 필요가 있는데 얘가 돈이 얼마나 잘 쌓이고 있는지 돈이 이렇게 쌓이다가 지금 돈을 썼죠? 돈이 없잖아요. 여기서 돈이 줄었잖아요. 이런 뜻은 대부분 얘가 공장을 증설을 하든 뭘 할 때 썼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공장 증설 때문에 쓴 건지 아니면 다른 뭐 기업이 힘들어져서 돈을 일시적으로 빼서 쓴 건지 그런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유동비율은 200 이상, 당좌 비율은 최소 100 이상, 부채 비율은 100 이하가 좋아요. 일단 기업을 봤을 때 이 기업 보면은 성장하고 있는 건 확실히 보인다. 성장하는 건 보이는데 현재 성장성 대비로 퍼라든지 PBR을 봤을 때 얘는 굉장히 고평가 상태,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